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 탄력이 둔화되면서 살짝은 아쉬운 모습의 시작입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12월 물가지수인 CPI가 예상만큼 또 둔화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금통위도 금리를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할지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5%로 운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한 차례 0.25%포인트 더 올리는 방안이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내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미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날지도 관전 포인트로 두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에서는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실 경우에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단쇼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테리님 와주셨고요. 테리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서당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레제비츠님 오셨고요. 제갈국명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러브스기님 일찍부터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이번에는 4분기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미니 강의 시간에는 그 4분기 실적주 제가 한 14종목 정도를 공개를 해 드릴 텐데 한 2종목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뭐 16개 종목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16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실적 발표가 보통 1월 말이나 뭐 2월 초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1월 6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뭐 어닝 쇼크였죠.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거의가 6조 원대였는데 그죠? 예상과 빗나가면서 4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 2014년도 3분기에 그때 4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약 한 8년 만에 처음이죠.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가 1월 26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고 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것에 그쳤지만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영업 손실을 아마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가 하이닉스의 4분기 지금 1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요. 양대 시장에 그 상장된 기업들의 지난 4분기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아마 어닝 쇼크를 저는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에다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익의 우리가 하향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상여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영업의 손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아마 희소해지는 만큼 이런 그 투자자들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주 쪽으로 저는 쏠릴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어닝 스프라이저가 기대되는 종목을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게 16개 종목을 제가 선택하는데 상당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4분기 어닝 스프라이저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주입니다. 첫 번째 M게임입니다. 아마 2008년 이후로 사상 최대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 필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JVM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JVM이 한미약품의 계열사입니다. 제가 병원이나 약국에 조제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라 그랬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태강, 성강밴더, 하이로코리아, DK락, BMT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5개 종목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 피팅이나 밸브 쪽이잖아요. 그죠? 조선이나 뭐 해양 플랜트, 원자력, 수력, 뭐 수소 자동차, 뭐 정유 시설, 반도체까지. 우리가 피팅이나 밸브 업종들이니까 상당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강이나 성강밴드나 하이로코리아나 DK나 BMT는 다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피팅하고 밸브 쪽이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시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세트르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세트르가이는 여러분들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항공 우주청이 설립이 되죠. 미국의 우주항공국 우리가 나사처럼 우리나라도 우주청이 설립이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세트르가이인데 4분기에 상당한 수주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 진성TC라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건설 중장비 업체입니다. 우리가 하부 주행체 부품 업체 되겠죠. 그 다음 리노공업 있잖아요. 제가 뭐 수없이 아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있죠.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IRA 우리가 저는 최대 수혜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죠. 초코파이나 뭐 포카칩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기계 있죠. 굴삭이라든지 뭐 지게차라든지 힐로다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저게 마지막으로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 있죠.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오늘 제가 지금 4분기에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제가 16개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은 매물을 잘 하셨다가 이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를 매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4분기 양대 시장에서 전부 다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은 실적이 한마디로 끝내주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매매하시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예, 오늘 그런 뜻에서 제가 4분기 실적주를 제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네, 4분기 실적주 14가지에 플러스 2개까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섹터 내에서 실적 깡패인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안 들고 계셨더라도 눈여겨보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서 케어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동안에 서당계 1년차님 입장해 주셨고요. 퍼플하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은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네요. 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말 동안에 잘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여기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토통이 여기 댓글 남겨줬는데 전화 문의는 폭주 중이라고 하니까요. 전화 문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창도 폭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단해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앞타바이오 네, 앞타바이오요. 3만 원에 10%입니다. 네, 앞타바이오 3만 원에 10%요. 네. 아이고, 이게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 그래서 더 추가가 하면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손절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앞타바이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평단가 낮추는 것 괜찮은지도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세 가지 부분 설명해 주세요. 참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네요. 그죠? 앞타바이오. 참 이제 그 전화 주신 분이 연세도 좀 되신 것 같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이 이런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요, 제가 주식의 투자 원칙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가 좀 되시는 60대나 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이렇게 등락이 큰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 60대, 70대에서 쓰러지게 되면 주식으로서 쓰러지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뭐 20대나 30대 되시는 40대 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돈을 잃게 되면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실 때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기본.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몇 개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혈액암 같은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 업체 아닙니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기업이 신약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 봐도 이 기업이 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자일 것이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특히나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개발비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앞타바이오에 제가 그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보세요. 매출이 없죠. 아니 매출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연속으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이게 제가 그 종목을 보면 매출이 보세요. 매출이 10억. 2019년도 10억, 2020년도에 3억, 2021년도에 2억, 지난해 3분까지 아예 없잖아요. 영업 손실을 보세요. 72억 손실, 61억 손실, 114억 손실, 68억 손실.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딱 주가가 손절가를 벗어나면 빠르게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때는 등락이 큰 종목 있잖아요. 등락이 큰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요.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절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 지금 3만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 11,600원 있잖아요.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 한 60%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마냥 기다리라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앞타바이오 주가가 최근에 이제 몇 개의 그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에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특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보통 1월 달에서 3월 달 안에 있잖아요. 이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결산 법인들은 자, 이제 보통 1월 달에, 2월 달에 여러분들 사업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적자인 기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종목을 간단히 보면요. 제가 이래 뭐 중앙 보세요. 중앙 대인에 이게 실적이 적자 4년 연속 적자인 종목 주가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올렸다가 지금 팔아먹고 있죠. 여러분 이 보시면요. 적자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우딘 푸처스라는 종목 보세요. 주가 끌어올려서 한번 팔아먹죠. 이 시장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이 정직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적자인 기업을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수익을 취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앞타바이오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겁니다. 가끔 가다가 리바운딩이 나오죠?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나왔네요. 이게도 리바운딩이 나왔네요. 이게도 리바운딩이 나왔고요. 이게도 리바운딩이 나왔네요. 이게도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리바운딩이 나올 때 그때 주가 한번 딱 끌어올릴 때 그때 한번 빠르게 팔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를 하세요.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전문가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3만 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전문가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기업을 분석하고 답변해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그냥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락폭의 되돌림이 보통 33%,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상에서 놓고 보면 33%의 되돌림이 나오는 거니까 마디가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냐면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는 결정을 하세요.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 오면 전 이게서 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만약에 나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나는 3만 원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너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 전문가 입장 놓고 봤을 때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을 저도 전문가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는데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타바이오 손실이 많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15,0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해보자. 이 부분인 만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앞타바이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럴 때는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정리해보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비가 오는 날에 때마침 비가 내리면 님께서 또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지훈 님께서도 레고캠 바이오 들고 와주셨는데요. 오늘은 뭔가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자이신 님께서도 PSK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속속들이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다양한 종목들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약간은 마음이 놓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 진단쇼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종목들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레제비치님께서 보내주신 삼강 MNT고요. 21,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올해 실적이 확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흑자 전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폭력주들이 갈 때에도 이 삼강 MNT는 그에 비해서 잘 못 갔던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삼강 MNT 종목 분석과 함께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네, 이게 나와 있는 상강 MNT라는 종목은 좀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그래서 그 법안이라서 우리가 IRA 수혜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죠. 상강 MNT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상강 MNT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는 개별 기업에 있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SK그룹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SK 에코플랜트라고 있어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최대 주주가 그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업을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개별 기업이 있는데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SK 에코플랜트. 이 기업이요. 예전에 SK건설이에요. SK건설이 여러분들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 이 SK 에코플랜트는 기업이 모든 웬만한 사업을 다 하는 전방 산업을 다 하는 기업이에요. 풍력도 하는. 그래서 이 기업이 상강 MNT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지분을 얼마입니까? 지분을 30%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상강 MNT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SK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 준다면 저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좀 추춤거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을 일단 유시해서 상당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게 풍력이에요. 이 상강 MNT라는 그룹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해양 플랜트 우리가 해상 풍력에서 하부 있죠. 하부를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에 이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풍력 타워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풍력을 만들잖아요. 이 하부가 요 하부 쪽에 이게 고정이 딱 되잖아요.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하부 쪽에 요 기술,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강 MNT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이런 기업은 주가가 이게 왜 최근에 주가가 빠지냐? 다른 종목에 비하면 주가 거의 안 빠진 거죠. 상강 MNT 주가가 이게 빠진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요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카카오 같은 종목을 보세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카카오 같은 주식을 보세요. 이게 카카오 같은 종목은 어떻게 빠졌어요? 여러분 네이버라는 종목은 주가는 어떻게 빠졌냐고요. NC소프트 주식은 어떻게 빠졌어요? 다 급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사실은 그 상강 MNT라는 종목은 주가는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이때 잠깐 한번 급등이 나온 거, 요 고점에서 비하면은 주가가 좀 빠졌겠죠. 그러나 이걸 평균을 내게 되면 지난해 전체 평균 가격을 대면 대략 얼마입니까? 한 22,000원 돈 되잖아요. 요 22,000원이 평균 가격이잖아요.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이 19,850원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거는요.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단기적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이나 뭐 또 다음 주 정도 되면 추가적인 좀 조정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그때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주가가 19,850원이니까 얼마 정도에서 19,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세요. 얼마 정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뭐 5%라든지 또는 뭐 10% 정도 추가해가지고 합계 한 20% 정도 미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는 제가 짧게 놓고 보더라도 가져가면 24,000원대까지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요. 여기가 24,000원대잖아요. 그럼 19,000원에 추가 매수해서 24,000원에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9,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강 MNT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다른 종목들이 잘 갈 때 약간은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19,000원 정도로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한 20% 정도까지 비중을 늘려보는 거 괜찮아 보이니까요. 평단가 조금 더 낮추신 다음에 24,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3강 MNT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댓글 보니까 삼강 MNT를 들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당계 윤현차님께서는 삼강 MNT를 2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를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서당계 윤현차님 정말 대단해요. 네, 그리고 오늘 비 와서 마그마님이 기분이 뭔가 조금 꿀꿀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전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파전과 막걸리를 드시면서 오늘 진쉬진도 있지만 금요일인 만큼 또 미스터 진단이 있잖아요. 네, 미스터 진단 그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즐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네. 서단계 윤현차님, 저는 감자전도 좋아하고 파전도 좋아하고 특히나 감자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을 저도 오늘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막걸리는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제롬양 파열님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비가 내리면 님께서 보내주신 TLB고요. 2426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TLB 2426원이면은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때 한번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갭상승 출발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확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기는 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을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요, TLB란 종목은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무상증자를 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재무 안정성이 딱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실적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보통 주주 친화적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무상증자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실적이 수반이 돼야 되고 또 주주 친화적이죠. 제가 이 주식은 안 봐도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아마 특별히 좋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무상증자 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실적이 나쁠 수가 없고 재무 구조가 나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PCB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PCB 업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심택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대덕전자도 있을 것이고, 뭐 코리아 스키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LB라고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반도체 쪽이죠.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여러분들 실적 있잖아요. 지난해 3분까지가 311억의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재무구조 보니까 재무구조가 탄탄하잖아요. 깨끗하죠. 제가 보통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무차익 경영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식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도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이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 이 지저분한 사람을 주식으로 비유하면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가 많고 실적이 좀 떨어지는 기업을 우리가 좀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 이런 기업으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저분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3월달 여러분들 감사 보고서 제출할 때 보면 급락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깨끗한 주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재무구조 탄탄하고 이 종목도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했네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하게 되면 이게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여러분들 권리락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다가, 그죠? 주식 수가 200만 주가 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100만 주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100만 주가 증가하게 되면 그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식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물량 소화를 거치려면 최소한 기간이 있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려 주시면 다시 이거는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날 지금 11월 중순에 지금 됐으니까 최소한 이제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앞으로 한 3월 달까지 기다려 본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요. 이분께서 지금 2426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잘 기다렸다가요. 얼마 정도까지 하면 이 종목은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냐면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26,000원 가까이 되니까요. 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으로 주가의 하방은요 많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은 하방이 많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25,000원 가면 그때 가서 한번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는 조금 더 시간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올해 봄 3월까지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25,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TLB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서단계 1년차님은 왜 뜨끔하신 걸까요? 제가 이 댓글 보고 너무 웃겼는데, 모두가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죠. 네. 저도 괜히 이제 주말이 되니까 약간은 좀 찔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저분한 종목보다는 깨끗한 종목 고르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했네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일진 멀티로일즈에. 네,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65,000원이고요. 네. 65,000원이고 보유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좀 올라오다가 네. 또 오늘 주춤해가지고 어제 물을 조금 탔거든요. 네. 예, 물을 탔는데 타고 나니까 또 빠져갖고 처음에 10%였는데 아마 좋다 하니까 내가 또 어제 또 조금 이렇게 순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조금 왔다 갔다 어제부터 왔다 갔다 사고 나니까 또 왔다 갔다 해갖고 약간 좀 걱정되셔서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실 생각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어느 정도 들고 가봐야 할지, 그리고 가격 구간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이 부분 물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65,000원. 어제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걱정되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네, 일진 멀티리얼즈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일진 멀티리얼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SK 아이테크놀리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리얼즈는 동박이지만 분리막 업체 중에서 SK 아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은
같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SK 하이테크놀리지는 주가 보세요. 주가가요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여러분들 이걸 제가 뭐 짧게 제가 축소를 그리게 되면 이게 지금 이 SK 하이테크놀리지의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에 한 얼마 정도 올랐냐면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제가 같이 진단해 드릴게요. SK 하이테크놀리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같이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SK 하이테크놀리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쇼커버링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쇼커버링이. 지금 공매도가 약 한 17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똥줄이 탄 거죠. SK 하이테크놀리지가 이제 올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매도 친 외국인들이 똥줄을 차기 때문에 이거 주가 끌어올리잖아요. 이거 외국인들 다 끌어올린 거예요. 보세요.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세요. 끌어올리는 거 보세요. 20만 주씩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SK 하이테크놀리지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최소한 10만 원, 짧게는 8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 일진 멀티를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공매도가 한 50만 주 정도의 공매도 친 게 있어요. 요 50만 주를 아닌 게 결국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진 멀티라는 기업이 지금 인수가 롯데케미칼에 보시면요. 제가 기업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롯데케미칼이 있죠. 요 밑에 자회사 하나가 있어요. 롯데 배터리 멀티리얼즈 요 기업이 있어요. 롯데그룹의 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일진 멀티리얼즈가 롯데 배터리 멀티리얼즈가 요 일진 멀티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인수를. 그러면 일진 멀티리얼즈는 이거는 동박이고 롯데 배터리 멀티리얼즈는 분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막과 동박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에서 왜 일진 멀티리얼즈를 인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분리막하고 동박을 이쪽에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인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2023년, 2024년, 25년, 26년, 27년. 저는 앞으로 한 2027년 정도 가야 전기차가 피크가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 걱정할 필요 없죠. 제가 되돌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라는 기업하고 DR 동일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DR 동일 볼까요? 이게 DR 동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요. 잘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제가 종목을 연달아서 3개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DR 동일 가지고 계시는 분도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22,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DR 동일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를 마찬가지로 좀 시간 투자하는 전략. 최소한 이 종목은 가지고요. 기본 7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또 7만 원에서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7만 원 정도 오면 다시 또 문의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7만 원 정도 오면 다시 문의하시면 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제가 7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7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다가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목까지 추가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5555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홀딩스고요. 26만 8천 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우선은 우리 오아님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4% 넘게 오르고 있고 최근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향으로 방향을 꺾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포스코가 그 9월 달에 그 포항에 그 지금 그때 침수가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가 아마 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복구하는데 거의가 1개월 정도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올해부터는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게 포스코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철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오늘 현대제철 볼까요? 오늘 현대제철 주가도 오늘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그죠? 우리가 컨슈머 우리가 지금 그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좀 CPI 지수 있잖아요. CPI 지수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매력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돌아서는 게 이게 오늘 이 철강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CPI 지수 우리가 이 CPI 지수가 상당히 오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홀딩스에 매력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오늘 건설 중장비가 다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철강이나 건설주나 그다음에 이게 현대 건설기계 볼까요? 현대 건설기계도 오늘 보면 7% 이상 상승이 나왔고 진성 TC 같은 종목 있죠. 진성 TC 같은 종목도 오늘 주가 탄력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 4%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GS 건설 이런 거 볼까요? 오늘 크게 반등을 못 주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 살리기 좋죠.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그래서 오늘 철강주하고 이런 건설 경기가 앞으로 경기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멈출 것이다. 이번에 25pp씩 2번 정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금리가 5%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이 지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이건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추가 매수는 33일 입행선 있죠.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33일 입행선이 28만 7천 원 정도 내려오면요. 이거는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28만 한 7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이거는 대형주니까
비중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5% 정도를 더 추가하셔도 돼요. 추가하시가 이 종목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은 적어도 한 38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 제가 좀 여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만 7천 원에 추가 매수해서 38만 원 정도 가져가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주식 중에서 싼 주식에 들어가면 5개 안에 손가락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주가가 굉장히 싼 주식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상에서 지금 보시면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스토캐스틱이 보이시죠? 지금 스토캐스틱이 20 미만에서 그죠? 주가가 보세요. 이게 퍼센트 제가 K 값을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 K 값을 보면 제가 기술적인 지표를 보세요. 이렇게 퍼센트 K 값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서 침체에서 돌았었잖아요. 그죠? 딱 좀 돌아서 이 정도까지 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80을 넘어갔을 경우에 요런 것처럼 이게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그죠? 주가가 이런 스타캐스틱이 퍼센트 K 값이 80 이상 가열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주가 38만 원 충분히 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거는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33일 이평선에 내려오면 이런 종목은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38만 원이 요 가격입니다. 이게가 언제 가격이냐면은 2021년도 8월달 가격이니까 이거는 주가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보세요. 여러분이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었잖아요.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면 대형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8만 7천 원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38만 원까지 노려보자 말씀 주신 것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기분 좋게 오후장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미스터 진단 저녁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 들고 미스터 진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